이 사실 서곡을 들으면 뭔가 이거의 구조가 좀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이야기 구조.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구조? 네, 굉장히 네. 러프한 거 네, 보이죠. 네, 그래서 네. 그 반대의 태세가 딱 있고 정, 네. 반, 합 나중에 그러니까 첫 부분은 정말 그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그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네. 느낌이 강하고 이제 갑자기 한 3분의 1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음악이 막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빨라지면서 네. 그 감각적이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막 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 가다가 그게 점점 잦아들면서 다시 처음에 정반 나왔던, 합하면은 네. 이제 합이 되는 것처럼 네. 좀 더 다른 또 성스러움에 그 뭔가 더 초월되는 느낌이 네. 나요. 그래서 네.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서곡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그 스토리를 그냥 진짜 크게 구조로 네.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디테일들이 또 숨어 있죠. 그걸 찾아보는 재미가 네. 오페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면은 서곡만 들으면 되지 그 나머지를 뭐하러 듣겠어요. 그렇죠. 서곡만 근데 듣진 않죠. 서곡 들으면 이제 네. 내용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네. 근데 네.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그죠. 네. 그래서 신기한 게 저는 그 3막을 시작하기 전에 전주가 나와요. 네. 그 이제 서곡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네. 보면은 전주가 노래 안 나오고 기악으로만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더 저한테는 작품과 더 상관이 있는 것 같고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엄청 현대적이고 네. 그리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음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유명한 서곡은 다 아시니까 네. 3막 시작 전에 나오는 그 서곡 공연을 보신다면 그거를 꼭 이렇게, 그걸 좀 네.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써서. 진짜 많은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네. 타노에저가 이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로마의 순례자들을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고. 근데 로마에 가는 그 길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가서 네. 교황을 만나서 이제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신이 안 나와요. 산막에서는. 타노에저가 로마에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산막 시작 전에 그 서주는 그의 그 로마 행을 네. 음악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상상의 영역인데 그것은 네. 그 사람이 가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네.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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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읽은 네. 타노저는 약간 이중모랄과 위선적이고 편협한 그 사회의 도그마에 저항하는 네. 어떤 한 개인이자 남자이자 네. 천재적인 예술가 탄허이저라는 인물이 네. 그 안에 자기 속에는 또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간인 네. 이상. 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베누스와 엘리자베트라는 두 여자 네, 사이에서 두 갈등하잖아요. 여자가. 네. 네. 그 여자들이 또 대표하는 바는 한 명은 그 감각의 세계, 네. 또 한 명은 정신의 세계. 네. 그걸 갈등하면서 또 자기가 부닥친 그 사회의 이 부조리와 그 위선성과 제가 참 이걸 읽으면서 많이 느낀 게 야, 이게 참 중세가 됐든 그 당시 배경이 중세이나 중세가 됐든 바그너가 살던 19세기가 됐든 지금 21세기가 됐든 사람이 모여서 만든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랄까 어떤 사회만의 그 질서 그거는 참 편협한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네.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는 참 아직도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너무 잘 표현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걸 막 겪어내는 거죠. 이 탄호이저는. 네. 근데 그 여성들은 또 그 남자의 그 자기 모순 속에 양극단에 서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고 네.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작은 그 역할들 볼프람 폰 에셴바흐가 그 저녁별의 노래라는 걸 부르는 바리톤 역할인데 그분은 이제 그걸 모든 걸 보면서 네. 친구도 이해하고 이 엘리자베트. 사회의 네, 이상한 면도 보이고 네. 그리고 엘리자베트의 고통도 이해하고 또 베누스의 또 나름의 그 열정도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와 같은 우리의 리얼한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네. 강렬하게 어떤 걸 원하거나 어떤 색채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면이 동시에 있고 항상 좀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색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또 표현하는 캐릭터가 또 그 몰프람 폰 에셴바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말을 얘기하면은 이게 네. 제가 한국 스포일러 싫어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그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음. 유효하구나. 그게 네. 좀 무서운 거죠. 왜 이렇게 안 어, 변하지? 어. 왜 역사는 가르치나 학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역사는 늘 똑같이 가르치고 있고 항상 지적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배우지 학생은 못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이제 좀 알아보려고 보면 네. 대부분 뭐 남성이 이제 여성의 희생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설명을 저는 읽을 때마다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참 너무 편한 설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제가 바그너가 이게 9번째인데 작품이요. 대부분 거기에 나온 여성들이 다 알다시피 죽어요. 엘자, 센타,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브룬힐드 브리닐데 막 다들 막 남자를 위해서 막 그렇죠. 힘들어하다가 맞아요. 죽어가는데 그 여자가 죽어야지 그 남자가 남자 구원이 구원받아요. 된다는 거야. 맞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저는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물론 바그너가 그런 엄청난 에고이스트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예. 엄청난 에고이스트였고 다 가지고 싶어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자기를 감싸주고 희생해줄 여자도 필요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쾌락도 예, 필요했어요. 예, 그것도 예. 인간적이죠. 근데 예. 그거를 대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또 용기도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용기가 네. 있는 거죠. 우리는 네. 중간에서 이루지도 그쵸, 못하고 그쵸. 저러지도 예, 못하는데 예. 이 사람은 그거를 다 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작품을 녹여냈는데 제가 여러 바그너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대척점에 있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항상 이 사람은 이런 여자, 희생녀 그죠. 아니면은 이 쾌락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극단화를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일종의 태제처럼, 일종의 이론처럼, 네. 약간 실험실처럼 네. 우리 생각과 감정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모든 작품에 그렇죠. 그런 구도를 그 구도를 네. 만드는 거예요. 구도라는 네. 말이 좋네요. 그 네.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의 재료를 준 것 같아요. 물론 음. 그의 인간성과 그의 그 전기를 보면 실제 그런 면도 뭐 애정 없지 않아 편력 뭐 있어요. 이런. 네, 그런 네.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현대 우리는 그 작품을 우리식으로 읽어낼 필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또 더 재밌고 그럴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말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베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막에서 네. 그 음유신의 전쟁에서 네.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막 토론이 나옵니다. 네. 네. 사랑은 정신적인 거다. 완전히 플라토닉해야 이게 이게 진정한 이게 사랑이다. 진정이고 또 예, 이게 예. 이제 영원하다. 네. 아니면은 뭐 아니다. 사랑은 만지고 느끼고 음. 세화해야지 사랑이다. 그래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싸움을 합니다. 그 네. 토론에서 신기한 게 타노에저가 이 편협하고 정말 이 위선적이고 위중모랄을 가진 그 바르트북이라는 그 사회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장을 내밀듯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비웃거든요. 네, 신랄하게. 네, 네. 그럴 때 엘리자베트가 그걸 보고 있다가 네. 너무 좋아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네.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지문들을 제발 자세히 읽어주세요. 아. 그러면 바그너가 그 여자를 정말 그렇게 클리셰하게 네. 너무나 정신적이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희생하고 울기만 하는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를 아,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한테도 그런 힌트들이 욕망이 있었던 그럼요. 거죠. 저는 그 네. 여자가 욕망에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네. 네.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 때문에 표현하지 음. 못했던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그너의 텍스트에 지문에 그게 그렇게, 힌트로스처럼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음. 숨은 그림처럼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안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발견했을 때 네. 역시 내 추측이 옳았어. 그럼 그런- 그게 무대에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표현해야 그죠. 되죠. 그게 제 네. 역할이죠. 네. 제가 찾아낸 원석들을 저는 이제 다듬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숨기지 않고 관객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큰 그림을 그려야죠. 네. 그러니까 연출자에 따라서는 그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 거를 찾아내서 어떻게 맞습니다. 표현할 것이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악가를 어떻게 쓰게 하고 어떻게 그림을 어떤 제스처를 하라 뭐 조명을 어떻게 예쁘게 쓰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작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일 네. 저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우리 작업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컨셉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네. 그래서 자기가 읽은 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무대 세트도 만들고
의상도 만들고 그리고 연기하는 방식도 그거에 따라서 정하고 네. 그의 모든 음. 무대에서 표현된 것들이 저의 해석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은 독일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탈리아에서 19세기에 오페라가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네. 베리스모의 극치를 다다라고 네. 베르디가 막 맨날 곡을 써가지고 정말 거의 그죠. 국민들이 이탈리아 네. 국민이 외울 정도로 정말 인기를 구가했던 시대에 연출가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 당시 이 다음에는 베르디가 무슨 작품을 쓸까? 이번에는 나부코를 썼으니까 다음엔 또 어떤 게 나올까? 그 기대하듯이 이제 독일 이제 여권에서는 연출가들이, 연출가들이 이번에 이 사람이 바그너의 단호조를 가지고 저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이렇게 했는데 식으로, 이 사람은 네, 어떻게 네. 이걸 표현해 줄까? 그래서 이제 그 애호가들이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지켜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 네, 역할이 네. 지금은 그거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은 담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해석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네. 고전들은 너무나 많고 음. 고전을 그대로 써 있는 대로 가져오면은 뭐 뮤지엄에 가는 것과 다르지 네, 않잖아요. 네. 근데 극장은 살아있는 거고 우리 관객들하고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대인들이 알아볼 수 있고 자기 네. 연상작용을 사용해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뭐 다 찬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거를 주는 역할을 해야지 현대의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네.